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신경의 전달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신경의 구성, 그리고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 액션 포텐셜, 활성 전이의 생산, 그리고 그 전달 방법, 프리스냅, 포스트스냅, 뉴로트랜스미터의 분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냅틱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시냅틱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이 어떠한 서로 간의 통합,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뉴럴 패스웨이, 신경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젠이라고 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 다이 두 개죠. 컨버전 하면 컨센트레이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여드는 거. 그래서 신경의 경로는 엑손이 여러 개들이 브랜치, 가지를 쳐서 하나의 프리스냅틱 뉴런에서 세브럴 포스스냅으로 나누어지는 그 다양성, 이게 다변성이죠. 다이버젠한 형태로 작동을 하는 경로를 갖고 있는 뉴런이 있고요. 또는 컨버젠이죠. several different 프리스냅에서 원 포스스냅으로 모여들게 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다이버젠한 형태나 아니면 컨버전한 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경의 자극들은 어, 이런 서메이션, 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경의 강도나 신경 전달의 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합이 일어나는 형태들이 여러 부분에 흩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이셔널 서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간 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들을 모아서 컨버전스하게 한 곳으로 하나로 이제 모으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all of EPSP나 아니면 IPSP는 added together at the axon hillock. 여러 개의 갈래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경우에는 활성 신호가 됐건 억제 신호가 됐건 컨버전스하게 모여서 다시 엑손 힐락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신경 자극들은 공중 중합 하나로 모여들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템포럴 서메이션도 물론 일시적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중합도 가능하고요.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분비가 되고 이들이 add together at initial segment of ax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엑손의 신경 전달의 개시가 일어나는 세그먼트 쪽에 이제 모여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셜 서메이션, 공간 중합 같은 경우의 개념이 EPSP가 어느 정도 일어나서 중합, 모여들게, 서메이션, 합쳐지게 되면은 release of neurotransmitter from neuron 완만 있을 때는 스트레스홀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근데 중합이에요.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공간, 서로 다른 공간에 두 개의 뉴런, 1번, 2번이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하게 되고 EPSP,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이 계속 엔드 플레이트에 작동을 해서 엑손 힐락에서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액션 포텐셜이 잘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중합을 통한 활성 전이의 생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시납틱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가소성이에요. 가소성이라는 거는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냅스의 기능들이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epeated use neural pathway may strengthen and reduce synaptic transmission in that pathway. 강하게 하거나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가소성, 가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는 반대의 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핏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enhance excitatory예요. enhance excitability, 그러니까 흥분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long term potentiation이라고 해서 길게 자극을 반복적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말할 거고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히포캠퍼스의 메모리와 관련해서 이런 자극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 어때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서 남기는 거죠. 메모리, 머리에, 뇌에 일정 신호 자극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흥분 자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활성시키는 그런 자극이 되겠죠. Association with insertion of AMPA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와 함께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롱텀 포텐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시냅틱 트랜스미션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머리를 쓰면 쓸수록 어떻다? 좋아진다. 그거는 이미 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seen in learning and memory in the hippocampus죠. learning memory 많이 학습하면은 기억을 하게 되고 반응이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냅틱 가소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롱텀 디프레션도 똑같아요. 아까 LTP라고 얘기했고요. LPD도 있어요. 보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아까의 반대의 얘기긴 하지만 글루타메이드 릴리징 프리시냅틱 뉴런 스티뮬레이트 릴리즈 오브 엔도 캐네비노이드예요. 엔도 캐네비노이드가 분비가 되면은 반대 신호 전달해서 신경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suppress further release of neurotransmitter예요. removal AMPA 리셉터. 아까는 AMPA 리셉터 증가시키고 감소시킨다는 거죠. 반대로 작동해서 얘네들은 대부분 short-term이에요. 20, 40 second. depolarization induced suppression of inhibition. 서프레션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억제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보스 LTP나 LTD나 depend on raise in calcium ion concentration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디에? 포스 스냅에. 결론적으로 시냅의 작동의 방향이 LTP 활성으로 갈 수도 있고 디프레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apid 빨리 유도하는 쪽은 이제 LTP, smaller but prolonged waves 오랫동안 작동하는 거. 작지만 LTD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신경의 가소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냅틱 이니비션, 뭐 당연히 포스 스냅을 억제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할 거고요. produced by inhibitory neurotransmitter에 의해서 당연히 억제가 일어나겠죠. 포스트 시냅틱 이니비션이에요. 결국에는 프리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은 포스트 스냅이 익사이타토리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자극 이런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 글라이신이나 가바 같은 것들을 주면은 이니비토리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신, 가바 억제와 관련돼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니비션. 글라이신은 스파이널 코드를 억제하고요. 가바는 브레인의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뉴로 트랜스미터 작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듯이 하이퍼폴라라이즈를 유도를 해서 하이퍼폴라라이즈는 이니비션 억제의 작용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make it less likely to reach threshold예요. threshold에 미치지 못하게 하면은 엑손 힐락에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아까와 반대입니다. 레스팅 포텐셜에서 IPSP, 이니비토리 포스트냅틱 포텐셜에 이니비토리 트랜스미터, 뉴로 트랜스미터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억제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익사이타토리 뉴로 트랜스미터 뉴론이 새로운 뉴로 트랜스미터를 분비를 하게 되면은 억제, 이거 뭐 억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2번 활성, IPSP, EPSP. 그렇죠?
시냅틱 이니비션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sometimes 뉴로 스냅스 엑손에 있는 이런 뉴로 스냅스 등 세컨 뉴런 조절을 할 때 이런 excitatory inhibiting the release of excitatory neurotransmitter from the second neuron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뉴런에서는 이니비토리를 분비하고 세컨 뉴런에서는 excitatory를 분비하고 그 조절에 따라서 조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 채널 안 inactivated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순서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칼슘 이온 채널이 억제가 된다는 거는 이니비토리죠. 그런 작동들을 뉴로트랜스미터의 종류에 따라서 1번 엑소는 활성, 여기 뒤에 sometimes neuron synapse on the axon of a second neuron이에요. 이게 중합이라는 거죠, 중합. 두 개의 신경이 함께 뉴런이 분포되어 있고 하나는 억제를 시킬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활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동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seen in the action of endogenous opioi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피오이드라는 게 이제 통증 억제,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pain reduction, inhibit the release of substance P라고 하는 뉴로트랜스미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페인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여기 뜻이 inhibit the release of substance P. 이 substance P는 페인을 전달해 주는 애예요. 왜? 우리가 아파야지 몸이 이상이 있다는 걸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에는 항상 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반응이 항상 있고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엔도지너스 내재되어 있는 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피오이드라는 아이디고요. 어떻게 보면은 first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세컨은 그거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상반되게 중합돼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7장 신경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키가 되는 부분은 두 번째 파트와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파트 시냅스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들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긴 부분이었지만 수고하셨고요. 다음 장은 8장, 9장은 스킵하고 10장으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